안녕하세요. YJ입니다. 예.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지금 딴 거 좀 하느라 정신 없었는데 다시 오랜만에 힘을 내서 돌아왔습니다. 예. IB 취업 Q&A 부분 이번에는 대체 투자 분야 주니어에게 추천할 책이나 방법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질문이고요. 이거 그냥 제가 다시 써봤어요. 그냥. 저는 얼마 전 대체 투자 심사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된 초년생입니다. 심사 프로세스 등 내부 실무는 매뉴얼을 통해 익혀가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IM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용어, 구조 등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저처럼 대체 투자 심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주니어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얼마 전에 받았고요. 사실 블로그에 글로 간단하게 답장을 했었는데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좀 몇 개 더 생각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걸 찍게 되었습니다. 네, 답변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A 보시면은 AC한 A 아니죠? A고요. 죄송해요. 대체 투자 관련 대부분의 자료들이 회사 내부에선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외부인 그냥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체 투자에 대한 자료를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책이나 논문 이런 것도 어쨌거나 당연히 교수님들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겠지만 그분들도 결국은 디테일한 끝단 자료까지 접근하기는 어려울 거여서 실제 어떠한 교재나 책을 쓸 때 실무에서 조금 이격돼 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그럼 그렇다고 실무를 빡시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딱히 책을 쓰고자 한 욕구가 없죠. 예를 들어 저도 책 써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있는 디테일한 자료에 접하는 사람은 딱히 책을 쓰지 않고 또 책을 쓰시거나 강의를 하실 분은 어쨌거나 최끝단 그런 컨피덴셜한 자료까지는 접근을 못 하시다 보니까 대체 투자 관련 발간돼 있는 책이나 그런 자료들이 좀 제한돼 있는 것 같아요. 깊이가 아예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일단은 그냥 밖에서 접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심평 기관들이 작성한 리포트 또는 해당 내가 궁금한 그 대체 투자 분야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는 애니얼 리포트 같은 걸 공시하니까 그 부분에서 잘 보면 또 영업 관련 부분에 어느 정도 내용이 써 있거든요. 이런 데서 간접적으로 접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는 접하기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쉽진 않고요. 여기 당구장 표시를 썼지만 이거 지금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런 방식으로 또 그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아예 밖에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요 다음번 Q&A 통해서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 그 해당 회사 투자 회사 쪽 안쪽에 있으신 분들 주니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B인데 아하 이런 그냥 할게요. 예. 일단 심사역이나 대체투자 담당자 등은 경우 과거 투자했던 대체투자 관련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베스트. 결국은 속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밖에서 접할 수 없는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상하게 쉽게 들어가신 분들은 또 캐비넷이나 공유 폴더에 한 자료가 충분히 있는데 있는 자료는 왠지 별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원래 내 손에 있는 건 좀 안 귀해 보이고 남의 손에 있는 게 귀해 보이지 않나요? 전 그런데 하지만 안에 있는 자료가 귀한 자료입니다. 네. 그냥 보면 왠지 던져놓고 싶고 책상에 쌓아놓고 싶고 그냥 구석탱이에 넣어놓고 싶지만 사실은 밖에 있었던 사람 밖에서는 그 자료가 되게 소중한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부 일단 들어가셨으면 회사에서 심사역이나 아니면 투자 관련 담당자로 계신다면은 당연히 그 심사역은 과거 심사 보고서는 각종 로데이터가 다 공유 폴더 아니면 출력본으로 캐비넷에 있을 것이고 대체 투자 담당자도 역시 관련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승인된 대체 투자 자료를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뭐를 볼까요? 캐비넷 보면은 자료가 산더미예요. 예, 산더미고 공유 폴더도 파일이 재수 없으면 아니구나. 예. 좀 어쩌면 한 100개 있는 수도 있어요. 한 개 프로젝트가. 다 보나요? 물어본다면 너희 자식아 이걸 날 다 보란 말이야? 죽을래?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제가 살짝 정리해 봤어요. 일단은 제일 쉬운 게 일단 보시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없으면 1번이 없으면 2번부터 시작하는 거죠. 2번이 없으면 3번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그런 느낌으로 일단 대부분 저희가 투자할 때
직접 투자라기보다는 뭐 국내에 투자할 때 뭐 대출은 직접이지만 보통은 펀드라는 펀드라는 구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체 투자는. 그렇기 때문에 펀드 IM, 인포메이션 메모랜덤이 펀드 IM이 좀 그래도 잘 모를 수도 있는 약간 사람들을 상정해서 그래도 이거 귀찮지만 설명해줘야지라는 마인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쓴 자료이기 때문에 펀드 IM이 일단 1차적으로는 제일 쉽고 제일 이해하기가 괜찮은 자료일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 있진 않지만 2번 같은 보통은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어떠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검토 보고서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서 그 자료의 사업성 검토 부분, 뭐 민감도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초보자에게는 그 자료에 보통 항상 그 애널리스트들은 보면은 뭐 탑다운 방식이든 뭐든 산업 분석부터 차근차근 가잖아요. 국가가 어떻고 국가 이 산업이 어떻고 이 산업이 속한 뭐 회사들이 어떻고 그래서 요 회사는 어떻습니다 나오는 그 앞쪽들 배경, 인더스트리 부분이나 뭐 환경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생각보다 약간 사업성 검토 보고서에는 꽤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업성 검토 보고서 다 읽어보는 걸 추천하지만 일단 거기서 메인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디테일한 것보다는 아직 개별 프로젝트를 디테일하게 이해할 만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배경이나 뭐 주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사업성 검토 보고서에서 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뭐 이거 회계법 사실 심평 법인들이 신용평가 리포트를 자주 쓰다 보니까 어떻게 좀 설명을 잘 해주세요. 근데 가끔씩은 심평 리포트가 없이 회계법인 리포트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것도 어쩔 수 없죠. 그럼 회계법인이 작성한 사업성 검토 보고서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될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보고 나면 해외 투자권의 경우는 해외 현지에서 또 우리나라 IM이랑 같은 IM의 약자 같은데 CIM이라고 Confidential Information Memorandum이라고 가로를 안 닫았네요. 네. 이런 녀석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저같이 영어 베이스가 아닌 사람은 영어 100페이지 이런 자료거든요 보통. 그래서 보면은 미쳐버릴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내용은 좋아요. 읽어보니까 좋더라고요. 한참 걸려서 읽어보니까 이 내용도 그러니까 해외 친구들이 되게 전문적으로 좀 디테일을 잘 분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처음 초보자는. 어쨌거나 그렇다 한들 좋은 자료예요. 사실 중급 정도로 자기가 넘어가면서 CIM은 되게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정 자료가 없다면 CIM까지도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자료 또 뭐 약정선 수많은 내용을 가지고 내부에서 그 당시에 뭐 심사부서에서 만든 심사 보고서나 투자 관련 프론트에서 만든 검토 보고서라는 게 있겠죠. 그 당시에. 그럼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역시 또 좀 괜찮을 수가 있는 게 결국은 심의회나 이런 투자 심의회 같은 걸 진행할 때 그 임원분들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전부 투자 전문가들은 아니세요. 어떻게 뭐 다양한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모았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상한 설명들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막 이렇게 약간 담당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약자들 쓰잖아요. IM도 약자죠. 뭐 IM 어때요? 뭐 내용하면은 사실 일반인들이 뭐 도대체 IM이란 단어가 뭔지부터 몰라서 그 단어를 너무 별것도 아닌 게 말하는 그 전문가들의 대화에 이미 이 약자 때문에 주눅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약자 별거 아닌데. 근데 내부 보고서는 이제 임원분들은 이제 그렇게 부끄러우니까 안 물어봐야지 하실 분이 아니죠.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임원이니까. 그래서 야, 보고서 약자 다 적어놔. 약자 장난해? 약자 밑에 무슨 뜻인지 다 적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아서 내부 보고서에는 약자가 이렇게 IM 하고 밑에 당구장 표시 인포메이션 메모리 다 적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해서 어쨌거나 결국은 눈높이가 생각보다 좀 투자 전문가가 아닌 분들까지 감안한 눈높이로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도움이 되는데 이건 많이 알차게 요약해서 사실은 이 앞에 1, 2, 3, 4 내용을 뭐 몇 개라도 읽은 상태에서 요거를 읽으면 조금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딱 회사 가서 캐비넷이나 어디서 하나를 쫙 봤어요. 5까지 보면 분명히 그때쯤 느낌은 YG 젠장 하나도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저한테 화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나? 이해 안 돼요. 그냥 처음에 이해 안 되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죄송하지만 두 번째 거, 세 번째 이 프로젝트에서 헤매지 마세요. 한번 쭈르륵 1, 2, 3, 4, 5 봤는데 이해 안 됐어요. 그렇다고 나 죽을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이거 반복할 거 다시 반복하면 아마 의지가 떨어지면서 막 짜증도 나고 더 초기에 이게 좀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다음 프로젝트 넘어가세요. 1, 2, 3, 4, 5까지 했으면 이해 안 돼도 한 10% 이해됐으면 그래
10%라도 이해된 게 어디야라고 넘어가고 계속 넘어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가다 보면은 쌓이게 될 거고 솔직히 말하면 다시 이 프로젝트로 어느 날 돌아왔을 때 그때 자기가 내가 얼마나 레벨업이 됐는지를 그때 알게 될 거예요. 다시 읽을 때 이해도가 분명히 다를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밑에 당구장 표시 말하고 할게요. 이거 다 5번까지는 읽으면 좋고 뭐 텀시트나 계약서, 법률 검토 보고서, 테크 리포트 같이 엄청 디테일한 분야에 대한 자료들이 꽤 많아요. 이게 페이지 수는 더 많죠. 막 계약서 뭐 100페이지 나오고 이러겠죠. 100페이지인데 메인 뭐 론 어그리먼트가 100페이지인데 무슨 기타 등등 뭐 서티피케이션 무슨 어제 계약서 100페이지짜리 하나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수의 한 2, 30개의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은 스킵. 텀시트는 볼 수도 있지만 요약사료니 그 외 계약서, 법률 검토, 테크 리포트 뭔가 되게 디테일해 보이고 단어가 뭔가 끝까지 판 것 같고 들어가서 실행해 보면은 전체적인 설명이 없는 좀 자상하지 않은 보고서들은 일단 과감히 스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반복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복하다 다시 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근데 한 달 넘죠. 그러니까 과거 1년 정도 프로젝트들 해당 회사 자기가 들어가 있는 회사에서의 과거 1년 정도 기준의 프로젝트를 계속 한번 쫙 보고 다시 돌아가서 한 두 바퀴 정도 보면은 제 생각에는 꽤 많이 레벨업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자료가 안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서는 사실 안 바쁘잖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어차피 물론 갑자기 뭐 시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 뭐 일주일씩 붕 뜨는 기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는. 왜냐하면 뭐 위에서 저놈 놀게 하면 안 되니까 뭐라도 줘야지 계속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좀 귀찮아서라도 잘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스스로 레벨업을 위해서 그냥 평상시 할 거 없을 때 할 거를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료를 두 바퀴 보겠다. 해서 할 거 없을 때 계속 보세요. 좀 자기 레벨업하는 내 몸값도 올리는 거고 내 시장 가치를 올리는 거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남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싹 받아오는 게 회사도 좋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제 레벨이 올라가면 좋고 저도 제 몸값이 올라가고 제 실력 올라가니까 좋으니까 이거는 뭐 누가 뭘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갔으면 일단 이런 회사에 들어갔다면은 내부 자료를 싹 가져가시라. 근데 희한하게 옆을 돌아보면은 아무도 안 그러고 있어요. 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그래요. 아마 하면은 본인만 혼자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엔 맞아요. 남이 레벨업 안 한다고 내가 레벨업 안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오히려 고맙게 좋죠. 다들 열심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해봤자 똑같지만 다들 놀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은 전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요. 그런 자료를 좀 치밀하게, 빡시게, 열심히, 절실하게 얻어가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디엔드죠.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쨌거나 저도 저희 회사에 뭐 경력직이나 신입이나 저보다 어린 직원 들어오면은 보통은 그런 식으로 자료를 그러니까 물론 뭔가 막 시킬 때 그때 시키는 거 먼저 하지만 윗분들이 또 시키겠죠. 하지만 평상시에는 저 캐비넷에 있는 이 자료랑 공유 폴더는 제가 알려주죠. 쫙 가서 이거를 너를 위해서 한 두 바퀴 정도 봐라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그걸 보는지 안 보는지 전 체크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좀 그러니까 원래 성장하고 싶은 애는 싶은 사람은 놔두면 할 거고 안 할 사람은 제가 백날 들이밀어도 안 할 사람 안 해요. 어차피 뭐 그거는 자기 인생 선택이고 그게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방향만 정해 권해줄 뿐이지 그거를 갈지 말지는 다들 본인 인생이고 본인의 그 인생 방향성에 달린 거니까 뭐 그거는 역시 듣으시는 근데 이걸 지금 이것까지 굳이 찾아와서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은 어쨌든 적극적이신 분이라 생각해서 일단 진짜 달리고 싶으시면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안에 자료를 쏙쏙 빨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